유병자보험과 관련된 정보는 오늘 계속해서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유병자보험 이름처럼 아픈 분들을 위한 그런 보험인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아프다라고 하면은 다 유병자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해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말하는 유병자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최근에 병력이 있었다고 유병자가 아니라 그들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병원 이력이라든가 그리고 2년 이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근데 그 수술이 또 경중에 따라 달라요. 뭐 자그마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뭐 물리치료라든가 도수치료 이런 것들은 또 포함 안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용종 제거라든가 이렇게 좀 경증이다. 그리고 완치가 가능했던 아주 조그마한 수술이다. 이런 것들은 유병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고혈압, 이렇게 당뇨약 같은 기저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중증 질환을 최근에 앓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유병자라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내가 유병자에 속하는지 아닌지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는 이제부터 유병자인 것인가 라고 또 생각 드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병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에 맞춘 보험이 또 어떤 식으로 내가 또 꾸릴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미리미리 연락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병자 보험 저희가 좀 더 제대로 알려면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지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4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이 4가지 안에 해당되는 것들이 해당된다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5년 이내에 큰 중증 질환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맨 왼쪽에 보시는 숫자만 보겠습니다. 숫자만 335가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유병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하고 퇴원한 지가 3년이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335 보험으로 해서 굉장히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 지금 두 번째 칸에 있는 325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거의 시조세급의 이제 유병자 보험인데 지금 이 기존의 유병자 이 325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사이에 가입했다면 건강하신 분들하고 거의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거의 초창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한 게 많습니다. 뇌출혈만 되고요, 뭐 급성신경상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또 그 뒤에는 이제 하나만 물어보겠다 해서 X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진단 이력 이런 것들 안 보겠다라는 거죠. 수술 이력 안 보겠다. 5년 이내에 암, 내, 심장 이 3대 질환만 없으면 가입시켜 주겠다. 그리고 또 5년 이내 암, 내, 심장 질환 안 물어보겠다.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거 없고 1년 이내만 수술해서 퇴원했다면 그리고 가입시켜 주겠다. 이 4가지가 이제 전체적인 유병자 보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의 종류라고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유병자 보험 하면은 325 보험 대표적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지금 저희 방송을 또 제대로 보셨던 분들, 또 자주 보셨던 분들은 유병자 보험이 335 보험으로까지 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그 정보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춰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해야 하니까 그 점들까지도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병자 보험 가입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 둬야 되는지 이거 먼저 좀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따져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조건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 보험사마다 우리가 이제 보험료에 굉장히 먼저 민감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장 한도에 내가 좀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또 부모님께서 뇌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으로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초점이 다른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40세까지 아니면 50세, 60세까지 뇌질환, 심장질환이 다른 회사보다 한 2배 정도 보장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보다는 어떤 보장 한도와 어떤 특정 부위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플랜이 있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나는 여전히 그래도 그냥 기본 보장에 더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도 역시 비교를 통해서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유병자 보험에서 좀 가장 많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 체크해야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아두시고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대 질환이 요즘은 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보험 안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유병자 보험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 이대 질환이 이제 가장 또 암 다음으로 해서 사망 원인에 그리고 또 생명에 직결된 이런 부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치료를 하다가 계속해서 그 이 다음도 이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장 범위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암에 걸렸다 하면은 한 1억 8천 타시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뭐 부모님 두 분이 암에 걸렸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30대 여성 네. 우리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을 예. 또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정말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올해 초에 예. 조금 특이병으로 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슬퍼했는데 그 슬픔을 다 완치되기도 전에 네. 아버님께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어머나. 받으셔서 지금 또 요양병원에 계세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험은 준비되어 있느냐? 보험은 준비되어 있으셨냐? 그랬더니만 아버님께서는 또 과거에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보험 가입이 어려우셨다. 쉽지 않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수많은 병원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다 벌고 있다. 본인이 버는 돈 다 내고 다 뭐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어쨌든 게다가 또 이제 장녀신데 혼자 형제자매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이게 마지막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뭐 어쩌면 내가 억지로 가입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치 않게 이렇게 가입하는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또 금융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